자,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예비 중1, 예비 고1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강동 고덕원의 이상욱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국불국어 논술학원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최용훈 국어 학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용훈 국어 학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송파에서 유명하다 보니 이제 저희 강동 지역까지 이렇게 3년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자, 최용훈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요 분이시고요. 현재 국풀학습법을 중심으로 저희 전국에 50개 정도의 국풀 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국어 교재를 전담하는 연구원들이 3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명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네.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재 작업을 이제 짜깁기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각종 자료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전담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재를 연구함으로써 선생님께서는 수업과 학생 관리에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국어 연구소가 되겠고요. 당연히 자체로 저희가 연구원들이 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 자체가 다른 학원들보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이 초등 국어 브랜드가 기파랑모니언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 강동고덕원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고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풀국어학원 역시 강동고덕원은 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고, 좋은 성과로 학생들에게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 2025년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한 점이죠.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변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현 중2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2025학년부터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수능 자체가 이 절대평가로 이제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한 논술형 혹은 서술형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수능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신이냐 수능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이 좀 더 정당한 공정한 시험이 되냐라는 입장이 될 텐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같다고 봐도 되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결국 내신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강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 되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으로서 수도권에서 확대되고 있고, 일반고에 유리한 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소서와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요. 고교 블라인드제, 결국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도 당연히 미반영이 된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내신입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예요. 세 번째 수능입니다. 결국 본질은 입시제도가 아무리 변한다 한들 열심히 정확하게
다르게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내신과 수능에 대한 이 학습 전략인데요. 국어가 많이들 어려워졌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학습 전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 4% 안에 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4%는 무엇을 의미하냐? 1등급이죠. 그런데 이 중학교와 죄송합니다. 자, 중학교와 이 고등학교의 내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90점 이상이면은 A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대평가라는 얘기는 결국 4%를 얘기합니다. 한 학년에 300명이 정원인 학교가 있다고 쳐볼게요. 1등급에 들려면은 12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반에서 최소 1, 2등은 해야만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 90점대를 유지했었다라는 얘기는 1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이 점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1등급을 받으려면 고등학교에서 최소 98점 혹은 99점은 나와야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내신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기본 문제라는 게 있어요.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간단해요. 많이 암기해주고요. 성실하게 준비해주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학교 내신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대학을 가르는 입장에서 변별력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독해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독해사고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낯선 지문들, 즉 낯선 지문이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그러한 지문들을 통해서 선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요게 독해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 김소월의 시를 배웠다 라고 하면은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간다 하면은 김소월의 시를 배웠으면 이 지문도 당연히 기본 문제인 두 문제가 출제되겠지만 변별력이 있는 문제 이 한 문제는 이 지문과 새로운 보기 지문을 줌으로써 이 지문을 해석하고 요 김소월의 시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독해 사고력, 낯선 지문, 안 배운 지문들을 출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국어를 좀 했다라고 했어도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1등급을 가르는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게 되죠. 독해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냐?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을 때부터 이 시험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 공통과목이냐? 선택과목이냐? 자, 공통과목이라고 하면 문학과 독서, 즉 비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첫 번째는 당연히 문법이에요. 두 번째, 문학에서는 고전시입니다. 고전시. 왜? 해석이 안 돼. 고전소설입니다. 왜? 해석이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어. 자, 문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냐? 이러한 내신들을 통해서 문법과 내신의 이런 문학을 통해서 차츰차츰 해 나갔다면 결국에는 수능에서 독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문법과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수능을 막상 보면은 독서, 비문학을 잔뜩 틀게 됩니다. 왜냐? 변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독서는 결국 전부 내가 안 배운 지문이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사고력이 중요해요. 독해, 글을 읽는 능력과 사고,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공통 과목은 그래서 34문제, 17문제, 17문제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선택 과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을 공부하다가 차츰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언어와 매체라는 것은 언어는 문법을 얘기해요. 매체는 뭐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언어와 매체, 즉 문법과 매체라는 과목은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대략 한 40% 정도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문법이라 함은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합니다. 왜? 화법과 작문은 공부해야 될 양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즉 문법을 공부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모의고사 혹은 수능을 보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때 장점은 무엇이냐? 점수가 보정이 됩니다. 왜냐? 공부할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당연히 공부할 양이 없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점수가 보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100점을 받았다. 그럼 언어와 매체는 101점에서 104점까지의 이 가산점, 점수가 보정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난이도도 어렵고 공부의 양도 많지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그냥 마치 수학처럼 정답을 맞춰내는 거니까. 읽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화법과 작문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돼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하튼 해보다가 나중에 선택하면서 그때 결정하시면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국어 공부라는 것이 왜 어렵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국어 점수가 떨어지고 있냐? 그렇다면은 이 국어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국어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수학 공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은요 사실상 서술형 문제예요. 그리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로 쓰지 않고 눈으로만 풀 수가 없습니다. 풀이 과정을 우리 학생이 손으로 써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내야 돼요. 결국 수학을 풀 때 그 연산 과정에서 그 오류를 수정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지 않아야 되고요. 끝까지 내가 답을 밝혀낼 수 있는 해결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국어라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느냐? 선택지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있어요. 웬만한 친구들은 3개를 지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국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이 2개의 선지 중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냥 찍어요. 그래서 맞았다? 그럼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을 쓰지를 않아요. 학생들을 지켜보면 애들이 그냥 무슨 신문 보듯이 글을 쭉 읽다가 답을 딱 골라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도 그렇게 문제를 풀지는 못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 그냥 감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하냐? 해설지만 열심히 읽어요. 해설지를 왜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설지를 읽었을 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어가요. 지식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 국어시험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아니라 독해하는 테스트고 사고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식을 얻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결국 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냐? 수학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풀이 과정을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오지선 다형의 문제를 감으로 하는데 그치지 말고 쓰면서 수학처럼 해야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현대시를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읽습니다. 적절한 거, 끝. 틀렸어요? 해설지 봅니다. 아, 맞다. 이래놓고 끝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 구플학습법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잘못된 국어 공부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부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언제? 일주일에 한 번. 말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 5 중에 답 체크하고 해설지 본 다음에 혹은 정답 본 다음에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88점. 기분 좋네. 2등급이네. 다음 시험 또 봅니다. 일주일에 또 봐요. 맞다, 틀렸다, 맞다. 92점. 1등급. 기분 너무 좋네. 다음 시험 또 봅니다. 맞다, 틀렸다. 75점. 난리 났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의고사식의 공부는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쉬운 국어 공부 방법이에요. 풀면 끝나거든요. 반면에 수학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 빈 공간에다가 다 쓰면서 풀고 있는데 국어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만큼 이런 쉬운 공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수학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처럼 국어도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설지가 좋은 문제집을 사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건데, 아니 국어는 지문을 봐야지 왜 해설지를 봅니까? 안 되죠.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지문과 근거를 최대한 정확히 분석하고요. 해설지는 확인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 독해 사고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인강 혹은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박태환의 이 수영 강좌 혹은 수영하는 장면을 하루에 10시간씩 봅니다. 수영 실력이 늡니까? 아니죠. 물에 빠져요, 그냥.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의 특징은 무엇이 되냐면은,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를 꾸준히 보고 열심히 본다고 해서 나의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뭐냐? 독해사고력은 내 머리를 분석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학원이나 인강,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학교에서, 인강에서,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그 방식대로 직접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가지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 가장 쉬운 공부 방법입니다. 쉽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잘못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국어 학습을 우리는 어떻게 시키냐? 자,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해서 수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잘 받아 적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왔을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똑같은 지문이 또 있습니다. 지문을 분석해요. 이 시에서 상황은 어땠는지, 감정은 어땠는지, 태도는 어땠는지 주제를 쓰게 합니다. 내가 쓰면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거 왜 시키냐? 여러 번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요, 독해력이 상승합니다. 사고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낯선 지문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또한 감으로 찍는 습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그것을 감으로 찍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문부터 그랬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문제를 풀어줬을 거예요.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문제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다 달려 있을 겁니다. 네. 즉 지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정답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은 이 정도를 맞췄는데 왜 나는 이걸 골랐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감으로 2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다 서술형으로 바꿔놓은 게 국풀학습입니다. 즉 풀이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감으로 풀 수 없게끔 만들겠다. 또한 만약에 문제를 맞았어도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결국 지문을 반복하고 문제의 선지까지 반복함으로써 독해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 국풀학습법의 목적입니다. 자,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시게 되려면은 입학 테스트를 봐야 돼요. 자, 입학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성적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학원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전국 50개 학원의 국풀 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제 뭐 점수가 어떠한지, 평균이 어떻고 석차는 어떤지, 상위권 30% 학생들은 몇 점 받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 지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 설명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학원으로 꼭 전화를 주셔서 입학 테스트를 꼭 신청을 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어떠한 점수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네. 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상담 실장님과 함께 이 성적표를 분석함으로써 이 장단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레벨로 수업을 하는데 70점 미만이다. 입학 테스트 봤는데 70점 미만이다. 그럼 가온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0점 이상이다. 그럼 아람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재가 가온반 교재와 아람반 교재가 조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은 독서 파트가 달라요. 네. 물론 문법이나 문학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지문도 있고 비슷한 지문, 다른 지문도 존재할 겁니다. 기파랑이라는 반은 추후에 만들어질 개념이고 이제 최상위 반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이 되냐?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요. 한 번 나오고 주중에는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국어 수업, 국풀 수업이죠. 국풀 수업 90분 진행됩니다. 10분 테스트가 있어요. 10분 테스트는 지난주에 숙제했던 거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고, 테스트를 보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숙제 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주간 테스트 10분을 끝났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법과 이 시, 소설, 독서 40분 해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혹은 이번 주에 배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독서 수업 같은 경우는 중등 같은 경우는 독서 수업이 있는데 저희 독서는 2주에 한 권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는 신문사설, 배경지식, 독서 퀴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고요. 2주차 같은 경우는 사설, 창의통합, 즉 토론이 되겠습니다. 논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당연히 독후감도 쓰고 논술 하고 난 다음에 클리닉, 첨삭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진행되고 있는 클리닉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90분을 합하면은 18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테스트를 봤는데 70점 이하다. 숙제 검사했는데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22주차, 23주차, 24주차, 25주차, 26주차, 27주차, 28주차, 29주차, 30주차, 31주차, 32주차, 33주차, 34주차, 35주차, 36주차, 37주차, 38주차, 39주차, 40주차, 41주차, 42주차, 43주차, 44주차, 45주차, 46주차, 47주차, 48주차, 49주차, 50주차, 51주차, 52주차, 53주차, 54주차, 55주차, 56주차, 57주차, 58주차, 59주차, 60주차, 61주차, 62주차, 63주차, 64주차, 65주차, 66주차, 67주차, 68주
그러면은 미통과제 학생들은 남아서 나머지 학습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열심히 해오기만 하면 웬만하면 그냥 집에 가게 될 거고요. 자, 주중 클리닝 얘기가 있을 텐데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1회 학원에 오게 되고요. 180분 수업이에요. 자, 고등부이기 때문에 독서 논술은 없고요. 국어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간 테스트 10분,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였던 주 5일 과제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문법, 시, 비문학, 아니죠, 소설이죠. 그 다음 비문학, 이렇게 나눠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중등부와 동일하게 클리닉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거나 숙제 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 숙제를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좀 베껴온 것 같다,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것들 선생님이 판단해서 미통과제 학생들은 나머지 공부를 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자, 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희는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안 냈습니다. 알았죠? 공부는 고통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눠서 마치 구문학습처럼 하루에 두세 지문씩을 읽고 분석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2주차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도 매주 숙제가 되는데요. 자, 중등부는 1권, 한 권, 2주에 한 권이었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는 매주 한 권입니다. 너무 양이 많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 적응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짜놨고, 어휘, 학생들이 어휘력이 많이 약해요. 수능에도 한 문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어휘가 나오고, 내신 같은 경우도 어휘가 정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5일 과제 숙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관리의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 이제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학생이 매일요 구프 숙제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야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다가요. 기한 내에 올리면 20점이고요. 지나가면은 이제 10점. 아예 안 올렸다? 그러면 빵점이 돼요. 기한 내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숙제 독촉 문자가 발송되게 될 것입니다. 자, 학부모님에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매주 이제 피드백 문자 발송이 나갈 거고요. 10점 미만이다 그러면 남을 거고요. 혹은 주중에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시간을 잡아서 거의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문자가 전송이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조치사항이 있을 거예요. 잔류 대상이다, 숙제 마치고 집에 보내겠다, 클린 신청란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달사항에 선생님들 의견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얘야 너는 왜 맨날 숙제 안 했다는 것들이 문자로 오니? 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혼내지 마시고요. 학원에서 관리할 거니까 학원에서 믿고 우리 학생이 매일매일, 그리고 감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 신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에서 신청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클린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굉장히 저희 강동 고등원의 장점인데요. 수업 직후 클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대로 안 한 친구들 남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주중 클리닉을 무조건 진행합니다. 무조건 진행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주말에 한다고 치면 주중에 학생이 되는 시간을 잡아서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 최대 2시간까지 진행을 합니다. 뭐 보충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내용들을 담냐? 뭐 숙제하는 법, 문법에서 어려운 내용들, 아무리 이제 나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한 우리 학생은 숙제도 너무 맨날 잘해오고 테스트도 맨날 100점이야. 그래도 진행합니다. 독해력 교재가 있거든요.
레벨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클리닉이 진행될 겁니다. 혹은 낯선 지문들, 지금 예비 고1인데 뭐 고2, 고3 지문을 풀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법 학생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진행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가끔 진행할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행하긴 할 거예요. 자, 클리닉 교재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총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교재가 되겠고요. 독해력 클리닉 교재 아까 말씀드렸죠. 중1부터 고3까지 레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학생은 레벨 6을 풀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B라는 학생은 레벨 23을 풀게 될지도 몰라요. 결국 학년에 상관없이 수준별로 독해력을 키우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휘 암기해야 돼요. 영어 암기하듯이 국어도 정말 어휘를 암기해야 합니다. 특강 교재가 있어요. 뭐 문학과 독서를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특강 교재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내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좀 드리겠어요. 양질의 기출 문제를 저희는 가지고 있다. 전국 50개의 국풀 국어학원에서 취합한 이런 문제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편집하고 해설을 다룸으로써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학교는 천재교육의 박영목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에 요 교과서를 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고난도 문제인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제작을 한다. 또한 학교별로 전문 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이 교재에 항상 빈칸 테스트가 있어요. 빈칸 테스트.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아무리 선생님만 열심히 수업하면 뭐합니까? 학생이 열심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학생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죠? 박태환 뭐 수영 본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칸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반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술형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보고요. 피드백 문자 나가고 있고요. 통과 못하면 잔류하고 주중에 부족한 것들을 1대1로 클리닉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시스템 정리해 볼게요. 입학 테스트 보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온반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란반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매주 주간 테스트 통해서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 주 5일 교재를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직도 감으로 찍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거고, 분기별로 학원 정기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원 정기평가를 본다는 얘기는 역시 성적표는요, 전 학원 50개의 학원에서 공통되게 똑같은 시험주를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러한 이 전국적인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겨울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5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얘기들은 11월 13일부터 예비 고1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1 같은 경우 예비 과정에서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예비 고1 같은 경우도 5주 동안 이렇게 문법, 문학, 독서, 소설, 어휘 분류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중1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 12월 25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10주 정도 동안에 독서, 논술, 문법, 문학, 독서, 소설, 어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한 2학년, 3학년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자, 예비고1 과정, 즉 11월 13일 날 진행되고 난 다음에 12월 25일부터는 이제 예비고1이 아니라 고1이라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문법, 문학, 독서, 시조. 시조 어려워하죠, 학생들. 소설, 어휘 이렇게 분류해서 진행이 되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회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를 다 들으시고 첫 번째 무료입니다. 입학 테스트를 꼭 보세요, 어머님들.
꼭 보셔서 전국의 50개 학원에서 우리 학생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학원의 이 국풀 시스템을 믿으시고 이제 감이 아닌 또 분석하는 훈련, 지문을 혹은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찍기식의 공부 방법이 아닌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국어 공부의 방향이 되고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저기 강동구 지역 기출문제를 따로 또 드렸을 겁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 어차피 또 12월 중순쯤 되면은 또 예비 과정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고1 과정, 뭐 고2 과정으로 이 설명회가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학교별 내신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